그 x, y를 이용한 간단한 식과 x는 37이고 y는 27일 때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1번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네? x와 y를 이용한 간단한 식이요. 무엇에 대한? 이 그 도형의 넓이에 대한 x, y를 이용한 가장 간단한 식이요. 네. 그래하여 먼저 x, y를 이용한 간단한 식은 먼저 여기 이쪽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큰 직사각형과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누어서 그 둘이서 만나는 이 부분을 나눠가지고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와 큰 직사각형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100 곱하기 x 마이너스 12를 하면 100x 마이너스 17이 마이너스 120이 되고 1200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 작은 직사각형에서는 20x 플러스 20y 플러스 460이므로 그 아까 구한 1200에서 460을 뺀 740으로 빼지기 때문에 100x 플러스 20y 빼기 740으로 간단한 수가 만들어집니다. 1200에서 460을 그러니까 빼고 마이너스 1200에서 460을 뺀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다음. 그리하여 이렇게 간단한 식을 만들 수 있었고, 이 간단한 식을 아래 그대로 대입하여 x 37, x가 37이고 y가 27일 때를 여기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x가 37이라 하였으니 이 100에다가 곱해보면 3700이 될 것이고, 3700에다가 그 20y에서 27을 곱해서 540 빼기 740이 됩니다. 그러니까 5700 더하기 540 빼기 740은 먼저 3700이랑 540을 더해서 34,240이 되고, 4,240이 되고, 여기에서 740을 빼주면 3,500이 되므로 답은 3,500이 이 도형의 넓이는 3,500이 됩니다. 그냥 더하고 뭐 하는 건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냐. 다음 거 할까? 이 문제는 4분의 a, 그러니까 잠깐만, 그 식 설명해봐. 어떤 식인지. 4분의 ax 마이너스 2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a 곱하기 x 마이너스 2 빼기 3분의 4 마이너스 ax 4 마이너스 ax는 6분의 5라는 1차 방정식에서 그 x를 마이너스 1을 할 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플러스 2a는 ax 플러스 3에서 3이라는 식에서 x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x는 무엇이냐? 자,
x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지? 우리가 문제사항에서 x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죠? 네. x라는 말 대신 뭐를 이용해야 돼요? 그 일체방정식의 해요. 해를 구하세요.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식도 두 번째 식도 둘 다 a를 갖고 있어요. 네. 저 a는 서로 같은 a를 뜻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A예요. 그렇구나. 그리하여 먼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그 위에 있는 이 식이 그 일체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A를 구하고 그 A를 여기다 또다시 대입을 해서 X를 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마이너스 이 뭐지? 4분의 A 곱하기 4, X 마이너스 2에서 이 2를 각각 나눠서 각각 나눠줘서 마이너스 4분의 A 빼기 4분의 2의 2 여기서 2A가 된 것은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가 된 것은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4분의 a가 된 것이고 마이너스 4분의 a 빼기 4분의 2a 4분의 이게 a를 그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a여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4a인 것이고 이것은 마이너스 2a여가지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분의 2a가 된 것입니다. 그 후에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a는 6분의 5라는 일체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마이너스 3분의 a는 어떻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3분의 a는 그 여기에서 이 마이너스 a에다가 여기 x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였으니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그 3분의 마이너스 a가 됐어요. 왜 x가 마이너스 1인데 3분의 마이너스 a가 됐다. 마이너스 3분의 a가 됐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말해봐. 3분의 a가 그 1 곱하기 a에서 1을 생략해가지고 그냥 a만 남게 돼서 3분의 a가 된 거고 이 마이너스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a가 된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였으니 네. x의 개수가 지금 a인 거잖아. 네. 그때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a의 부호가 뭐가 되니? 플러스 지우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이해하고 네가 확인을 한 다음에 고치는 거야. 응? 네. 너가 지금 이걸 고치면은 답도 틀리게 돼. 무조건 내 얘기만 듣고 고쳐야 되는 거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 왜 3분의 a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지 나에게 지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 부호도 플러스가 되니까 그럼 3분의 ax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시 마이너스 1이어가지고 다시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a가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3분의 a는 6분의 5라는 1차 방정식을 다 만들 수 있고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 분모가 다 그 12로 약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좌변 우변에 각각의 11을 곱해주면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a는 10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랑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3a가 되고 마이너스 13a는 16이 2항을 가면서 플러스로 바뀌어 26이 됩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게 그렇게 하면 a는 마이너스 2라는 게 알 수 있게 되었으니 두 번째로 2x 마이너스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더하기 2a는 ax 플러스 3이라는 식에다 그 a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2x 빼기 3 곱하기 2x 마이너스 1 빼기 4 여기서 마이너스 4 여기서 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를 가지고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나온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2x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먼저 3을 2x와 마이너스 1에 곱해주어서 6x 마이너스 3이 되고 6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가로 안에 넣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그 후에 2x이기 빼기 2x이기 때문에 2x를 빼주면 그 6x는 마이너스 4x가 되고 원래는 마이너스 7이지만 2x가 되면서 그 플러스 7이 됩니다. 마이너스 7인데 어떻게 2x가 되지?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7인데 2x에서 여기 빼기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7. 잠깐만 2x에 빼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2x 값도 거기다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분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니? 마이너스 7이 왜 양수칠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2x가 왜 붙어졌고? 그러니까 가로가 풀어져가지고 2x를 빼줘. 부호가 분배된다고 설명하면 되지. 왜 자꾸 2x가 나오지? 그래서 그러면은 부호가 분배가 되어 마이너스 7이 플러스 7이 되고 얘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니까 이 마이너스 2x가 그 동류함끼리 이항을 해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4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x는 2가 되는 것입니다. 네, 다음 거. 이 문제는 1차식 2분의 5x 빼기 3에서 어떤 1차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하여 빼서 그 6분의 13x 빼 마이너스 1이 되었을 때 바르게 계산하였을 때 계산 결과의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이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1차식 2분의 5x 플러스 마이너스 1차식 2분의 5x 마이너스 3에서 그 어떤 1차식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 뺐다고 했으니 이 어떤 1차식 더하기 6분의 13x 빼기 마이너스 1은 그
그 2분의 5x 마이너스 3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빼어주면 어떤 1차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식으로 구해서 빼주면 이것을 그 여기 5x 2분의 5x 마이너스 3에서 5x와 마이너스 3을 각각 그렇게 나눠줘서 2분의 5x 빼기 2분의 3 빼기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어주면 6분의 13x 빼기 6분의 1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6분의 15x 마이너스 이게 2분의 5x랑 해서 6분의 2x 이렇게 되고 안 보여요. 자꾸 가리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잠깐만, 지금 계속 이렇게로 설명하고 있는데 파란색 부분부터 아래로 지금 설명이 이어지지 않고 있어. 다시 설명하세요. 여기서부터요? 아래로. 여기서부터요? 네. 그렇게 되면 아니, 뭐가 그렇게 되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그 이라는 숫자와 6이라는 숫자가 있으니까 공통 분모를 해서 계산을 해야 공통 분모를 해서 계산을 해야지 그 분모들끼리 분수들끼리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니? 공통 분모예요. 그게 뭐야? 공통분모로 만드는 걸. 통분이요. 분분이야. 상수함과 x함을 분모가 뭐인수로 통분하고 있니? 분모가 공통인수예요. 뭐인수로 통분을 하고 육인수요. 있어요? 네, 다시 정리해서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두 식의 그 그러니까 공통 분모로 통분해서 6으로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6분의 15x 빼기 6분의 9 빼기 6분의 13 플러스 6분의 1이 되므로 이것을 계산하면 6분의 2x 마이너스 6분의 8입니다. 그래서 6분의 15x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6분의 2x 아니, 그게 그렇게 나오는 과정 설명해. 그리고 6분의 2x 마이너스 6분의 8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어떤 1차식은 6분의 2x 마이너스 6분의 8이 되는 것이고 여기 2분의 5x 마이너스 3 이 수를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어떤 1차식인 6분의 2x 마이너스 6분의 8과 더해주면 6분의 15x 여기 아까처럼 통분하여 6으로 만들어서 6분의 15x 마이너스 6분의 9 플러스 6분의 2x 마이너스 6분의 8이라는 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분모끼리 계산을 해주면 6분의 17x 아니야, 그건 공통 분모끼리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계산해줘. 아니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 두 식을 하나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x 문자가 포함이 되고 있는 항들끼리만 계산을 하고 있고. 그럼 동류형끼리 계산. 그렇죠. 동류형들끼리 계산을 해주면 6분의 17x 마이너스 6분의 15가 되고 6분의 10 그러면 x의 계수와 상수함의 합은 6분의 17 마이너스 6분의 15는 2가 되는 것입니다. 저거 맞습니까? 상수함과 x의 개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7이 x의
대개수고 네. 마이너스 6분의 15가 x 대개 네, 상수항이죠? 상수항인 거예요. 그쵸. 네. 근데 상수항이 맞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왜 마이너스 6분의 15일까요? 뭐하고 계산해서 나오는 식이야? 아 그러니까 이게 6분의 15가 가로 한 다음에 원래 더하기 하고서는 가로하고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5인 거예요. 아니요, 난 그 위에 있는 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마이너스 6분의 15는 저 상수항이 계산값이 맞는지를 확인하자는 얘기죠. 이걸 마이너스 6분의 15가 왜 어떻게 나왔는지 네, 어떻게 나왔죠?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 마이너스 6분의 9와 뭐하고 뭐를 계산해야 해? 그 마이너스 6분의 9랑 마이너스 6분의 8이요. 그럼 그걸 계산하면 뭐가 나오지? 마이너스 6분의 17이요. 그렇겠네요. 네. 결과값이 달라지네요. 네. 수정하시죠. 이렇게 아, 그래요. 계산을 잘하세요. 이제 3번 볼게요. 3번 문제는 6과 49n의 요 세수의 최소 공배수가 1176이야. 그때 요 n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6과 49 두 개를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6은 2 곱하기 3이고 49는 7의 제곱이죠. 그리고 1176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이 돼요. 소인수 분해를 하면. 근데 6과 49와 n의 최소 공배수이므로 제일 아래쪽에 1176을 쓰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최소 공배수는 요 세 수에 밑이 공통일 때는 지수가 큰 수가 내려오고 공통된 수가 없다고 한다면 소인수 나왔던 소인수를 모두 다 적어서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지. 네. 근데 잘 보게 되면은 1176은 이게 세제곱이야. 그치? 근데 이 소인수 2를 갖고 있는 거는 6밖에 없어. 그러므로 40호나 n에서 이 소인수 2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40호는 7제곱이기 때문에 요 n의 값은 2의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 네. 이해됐어? 그러니까 1176은 6 곱하기 7 곱하기 49 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저기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뭐라고 했죠? 최소 공배수요. 네, 최소 공배수가 돼요. 알겠어요. 네. 이제 소인수가 소인수 2와 3과 7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이 n의 값은 이게 세제곱의 배수가 되어야 해요. 네. 네, 여기가 2의 세제곱을 갖고 있어야지 소인수 2인 것 중에 지수가 3인 게 가장 큰 게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n은 얘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찾아볼 텐데 n은 2의 세제곱의 배수이면서
거 먼저 확인을 해보면 2의 세제곱이 있을 수 있겠고 거기에다 소인수 3이 곱해진 24가 있고 소인수 7이 곱해진 56이 있어요. 네, 그리고 2의 세제곱에 3 곱하기 7을 한 168이 있고요. 그리고 2의 세제곱에 7의 제곱을 곱한 392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제곱을 해서 1176이 있게 되므로 나올 수 있는 수들은 8과 24, 56, 168, 392, 1176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질문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이 문제는 6, 49, 7의 최소 공배수 1176 여기서 n이 될 수 있는 모든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그리고 2 곱하기 3이랑 7의 2제곱도 원래 나와 있는 거예요. 6과 49가 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이걸 소인수 분해하고 49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3이고 7의 제곱이죠. 그러면은 먼저 1176을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2제곱이 나오고 6이랑 7은 6은 2 곱하기 3 49는 7의 2제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n이 될 수 있는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2제곱이니까 일단은 가장 적게 필요한 것은 최대한 적게 필요한 것은 2의 세제곱 하나뿐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요? 그 이유는 2의 세제곱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것이니까 가장 큰 것이 그 여기 최소 공배수에 들어가시게 되니까 무엇이 가장 큰데? 그 지수가 가장 큰 것. 그래서 이것은 6에서는 2가 있긴 하지만 2의 세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n은 가장 적게 필요한 것 최소 2의 세제곱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2의 세제곱 외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2의 세제곱 곱하기 7,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2의 세제곱 곱하기 7의 2제곱 곱하기 7의 2제곱 2의 세제곱 곱하기 7의 2제곱 마지막으로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의 2제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 24, 56, 168, 392, 1176으로 6개가 n이 될 수 있는 수들입니다. 다른 소인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나요? 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거다 보니까 5나 4 같은 거, 5나 5 같은 다른 소수를 넣었을 때는 여기에도 똑같이 5가 들어가야 돼가지고 5도 안 되고 만약에 2의 4제곱으로 하면 2의 세제곱에는 2의 4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수가 더 올라가는 것도 또한 안 됩니다. 어떤 자연수 A가 있어? 이 자연수 A는 B 곱하기 C야. 근데 B와 C는 서로 다른 소수야. 근데 A, B, C는 100보다 크거나 같고 900보다는 작아요. 네. 이때 이것을 만족하는 가장 큰 스몰 a와 그때의 B, C 값을 구하는 게 문제인데 B보다 C가 큽니다. 네. 문제 이해됐어요? 네. 여기 A, B, C 나와 있는 건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겠죠? 네. 네.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을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90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A, B, C가 될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볼 거야. 900은 소인수 분해하게 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야. 이거를 제곱의 지수가 모두 같기 때문에 밑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으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은 900은 결국에는 30의 제곱과 같은 꼴이지? 네.
A는 B 곱하기 C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A, B, C의 곱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 그 중에서 B, C는 A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거를 A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A 곱하기 A, 그래서 A 제곱 형태로 우리가 이 값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 이거 이해돼? 그러면 BC의 곱과 A가 같아야 하는 걸 찾아볼 거야. 근데 BC는 서로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C보다는 B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작은 수를 C로 두도록 할 텐데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가능한 수가 2 먼저 가능하겠죠. 네. C가 2가 될 때 B가 될 수 있는 수는 11이에요. 그리고 이 둘을 곱한 값이 A가 돼야 되므로 A의 값은 22가 돼요. 그래서 이 위에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숫자는 A는 22일 때 B는 11, C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로 바꾸게 된다면 BC 곱하면 22가 되지요? 네, 그래서 결국엔 22의 제곱이 돼서 484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 C가 2일 때 서로서가 될 수 있는 수들 중에 가능한 게 13이 있는데 두 수를 곱을 하게 되면 26이 돼요. 이게 A의 값으로 가능해요. 네. 그리고 13과 1을 곱하게 되면 26이 되니까 26 곱하기 26이 돼서 결국엔 26의 제곱이 되겠죠? 네. ABC 곱은 30의 제곱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맞춰서 26의 제곱까지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요거를 계산한 값이 676이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가장 큰 A의 값은 26이 되고 그때의 BC는 13과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다른 경우로 더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C가 2인 경우, 제일 작은 거니까 두 수를 곱을 했을 때 A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 B가 될 수 있는 경우 뭐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17이요. 17이요. 그러면은 17과 2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14니까 34요. 34가 됩니다. 이게 A고 B고 C라고 했어요. 결국에는 34 곱하기 34가 돼서 34의 제곱이 되는데 34의 제곱 조건을 만족해야 안 해요. 900보다 더 큰 수가 나오죠? 네. 그래서 ABC의 곱은 100보다 크거나 같고 90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네. 이 문제는 자연수 A는 B 곱하기 C, C이고 BC는 서로 다른 소수라고 하였을 때 하고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B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100보다 크거나 같고 900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이때 가장 큰 A와 그때의 BC는 무엇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C는 B보다 작다고 합니다. 먼저 90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의 2제곱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5의 2제곱이 됩니다. 똑같이 다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제곱이 되고 즉 30제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A는 B 곱하기 C니까 BC는 A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B 곱하기 C는 A라 하였으니 A 곱하기 A는 A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경우의 수가 C가 만약에 2라고 하면 C가 2일 때 서로서라고 했으니 B와 C는
서로 다른 서로스를 하였으니 C는 2, C가 1일 때 B는 11로 할 수 있습니다. 이 11로 하였을 때는 2 곱하기 11은 22이기 때문에 A는 22가 되고, 그렇게 하였을 때는 22 곱하기 22는 484, 즉 22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또 C를 2로 하였을 때에는 또 13으로 또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 경우를 하였을 때 13 곱하기 2는 26이므로 26 곱하기 26은 676, 즉 26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A와 그때의 BC는 26, 13, 2로 A는 26, B는 13, C는 2가 됩니다. C가 1인 경우는 왜 생각을 안 해요? 제일 작은 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가 1일 경우에는 C가 1이면은 그것은 서로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C는 모든 수를 다 해서 서로수가 될 수 없어요. 아니죠. 문제 조건에 BC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BC는 서로 다른 소수요. 소수여가지고 1은 소수야, 소수가 아니에요. 1은 소수도 합성수도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1인 경우를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C가 2일 때 B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네. 어떤 수가 더 될 수 있어요? 한 자리 수가? 1의 자릿수요? 네. 4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3이요. B가 3인 경우, 5인 경우, 7인 경우, 그치? 네. 하지만 그 경우에는 13의 여기서 보면 가장 큰 A와 그때의 BC라고 해가지고 최대값으로 구해야 해가지고 최대로 가장 큰 13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5번 문제. 다들 오답해야 돼, 집에 가서. 어떤 학교 1학년의 전체 학생을 8명, 10명, 그리고 12명씩 조를 만들었대. 네. 근데 각각 조를 만들었을 때 항상 3명씩 남았대. 네. 1학년의 전체 학생 수는 200명보다 많고 250명보다 적다고 해요. 네. 그랬을 때 이 1학년 전체 학생을 14명씩 조를 짰을 때 남는 인원수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네. 그러하다면 1학년 전체 학생 수를 K로 주도록 할 거야. 네. 문장에 나와 있는 걸 식으로 쓰게 된다면 K 나누기 8을 하면 어떤 몫에 있고 나머지가 3이다. 이러한 나눗 셈식을 만들 수가 있어. 네. 근데 그게 똑같이 8과 10과 12로 나눠지는 경우에 나머지가 3인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K에서 3을 뺀 값은 8과 10과 12의 배수라는 걸 알 수 있어. 네. 여기 이해돼? 네. 그러면은 8은 2의 세제곱이고 네. 10은 2 곱하기 5고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고, 이 세 수의 최소 공배수는 미시 2로 똑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가장 큰 거를 최소 공배수 값으로 가져간다고 하였으니까 이게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돼요. 네. 그래서 12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하다면 K-3은 120이 돼요. 네. 그리고 240, 360, 120의 배수들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때의 K 값은 123과 243, 363, 그러니까 120의 배수들의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1학년 학생 수의 범위가 200명보다 많고 250명보다 적다고 하였으니 이를 만족하는 범위에 있는 학생 수는 243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전체 인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243명에다가 나누기 14명씩 조를 짠다고 했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243에 나누기 14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되겠죠? 3이야. 이때의 몫이 얼마죠? 네. 7이요. 네.
8명, 10명, 12명씩 조를 짜 각각 3명씩 나눌 때 1학년 학생 수는 200명보다는 크고 250명보다는 작다고 합니다. 이때 14명씩 조를 짰을 때 남는 인원수는 몇 명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K는 8, 10, 11로 나누었을 때 항상 8, 10, 11로 나누었을 때 목이 나오고 항상 나머지가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K 빼기 3은 8과 10과 12의 배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K 빼기 3이 저 세수의 배수가 돼? 그 이유는 여기서 K가 K 나누기 8에 나머지가 3이니까 그러면은 거꾸로 해가지고 더 K에 빼주면은 8과 10과 12의 배수가 나오는 거예요. 빼는 게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확인 직접 안 해봐도 되겠어요? 저 개념이 완전히 이해가 갑니까? 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K-3은 8과 10과 12의 배수가 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8과 10과 12의 배수는 2의 세제곱 2의 2제곱 곱하기 3 그리고 10은 2 곱하기 5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는 120이 되는 것이고 이 150 그러면 K-3은 120의 배수 120의 배수이기 때문에 120, 230, 240, 360으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마이너스 3이 없이 K만 했을 때에는 123, 243, 363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1학년 학생 수가 200명보다 크고 250명보다 적다 하였으니 그 중간인 243명이 1학년 전체 학생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학년 전체 학생 수는 243명이 되고 14명씩 조를 짰을 때 남은 인원수는 243 나누기 14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243 나누기 14는 17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가 되므로 14명씩 조를 짰을 때 남는 인원수는 5명이 되는 것입니다.